말 많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다. 당신의 말에 무게가 없는 진짜 이유. 아, 그 말 왜 했지?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린 적 있으시죠? 분명 대화는 끝났는데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자꾸 되감기 되는 밤. 그때 꼭 필요했던 건 더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의 멈춤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초를 못 참습니다. 대화에 빈틈이 생기면 뭐라도 채워야 할 것 같고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뭔가 지는 기분이 들고요. 침묵이 어색한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내가 어색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빠르게 대답하는 게 똑똑해 보이는 거라고 바로 반응하는 게 성실한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되돌아보니 대부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간 것들이었다는 걸요. 말은 나를 대신해서 거기 서 있었는데 정작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 짧은 침묵을 그렇게까지 못 견디는 걸까? 처음엔 그냥 성격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원래 급한 사람이니까, 생각보다 입이 빠른 타입이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서두르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그게 뭔가를 증명 못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잠깐도 혼자 두기 싫어서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시간도 얻지 못한 채 말이라는 옷을 급하게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나간 사람처럼 그 말은 어딘가 어설프고 나중에 꼭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습 중입니다. 말을 늦추는 연습이요. 근데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술 같은 게 아닙니다. 침묵으로 있어 보이려는 계산도 아니고요. 그냥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이 제자리에 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직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생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그때의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겁니다. 말 잘하는 법, 저도 여전히 모릅니다. 침묵으로 멋있어 보이는 법?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마음이 먼저 자기 자리에 서면 존중은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말을 멈추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는 법, 침묵이 어색함이 아니라 힘이 되는 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조급하게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같이 걸어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질문을 던지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대답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준비라기보다는 뭔가가 막 솟구쳐 오르는 느낌? 마치 스프링처럼 튕겨나가려는 그 무언가. 저는 이게 제 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판단력, 순발력, 뭐 그런 거요. 회의 시간에도 그랬어요. 누군가 제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꺼내면 0.3초 만에 반박 논리가 머릿속에서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방법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니야, 내 방법이 더 나은데 왜 이해를 못하지?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그리고 바로 입이 열립니다. 논리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끌어오고 근거를 대면서 설명하죠. 마치 올림픽 100m 달리기 선수가 총선과 동시에 튀어나가듯이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언제나 마음보다 앞서 나가려 한다. 생각이 채 다듬어지기도 전에, 감정이 스스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입을 연다. 이 말씀이 제 머리를 탁 쳤습니다. 아, 맞네. 내 말이 빠른 게 아니라 말이 마음을 앞지르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빠르게 생각한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마음이 흔들려서 급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은 차분한 건데 반응은 급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공들여 만든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끈해지면서 뭔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요?
이미 변명과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사실은 이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 제가 정말로 팀장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이 상한 걸 감추려고 바빴던 거예요. 팀장님의 의견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이 다친 걸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걸 빠른 사고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빠른 방어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급하게 대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마음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누가 저를 의심할 때, 제 능력을 의문시할 때, 제가 불안할 때, 그럴 때마다 저는 말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이 앞서 나가면요. 정작 제 마음은 뒤에 혼자 남겨지더라고요. 마음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말만 벌써 저 앞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사실은 제 말이 아니었던 거죠. 제 불안이 입고 나간 옷 같은 거? 이게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급하게 내뱉은 말 중에 나중에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싶었던 적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 말이 먼저 나가버린 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히 내뱉은 말은 대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나간 것이다. 그 말은 너를 대신해 서 있었지만 정작 너는 그 자리에 없었다. 딱 그거였습니다. 제 말들 속에 정작 저는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주인이 없는 말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빨리 말하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야, 너 진짜 머리 빠르다. 역시 반응이 빨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았거든요. 마치 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연습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1초 안에 답하는 거. 회의 중에 침묵이 길어지면 제가 먼저 의견을 내는 거. 누가 뭘 물어보기 무섭게 그거요? 하면서 대답하는 거.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능력이었나 싶어요. 어느 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 선배는 회사에서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선배는 말이 되게 느린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여세요.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지? 싶었죠. 근데 그분이 입을 열면요. 딱 필요한 말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 단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쫙 정리해주는 느낌? 군더더기가 없어요. 변명도 없고 과장도 없고 그냥 명확합니다. 반대로 저는요. 5분 동안 10가지를 설명하는데 정작 상대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말이 많은 거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빠르게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 말들 중에는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말들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더듬거리는 거. 근데 저는 그걸 빠르게 쏟아내면서 나는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름이 능력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인정해야 한다. 맞아요. 제가 빠르게 말했던 건 능력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빨리 말해야 무시당하지 않아. 빨리 증명해야 인정받아 침묵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 이게 전부 불안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게 사실은 제 약점이었다는 게, 제 빠른 반응이라는 게 알고 보니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게요. 저는 그동안 속도를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빨리 대답하면 똑똑해 보일 거라고, 유능해 보일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침묵이 두려웠어요. 잠깐이라도 말을 안 하면 제가 무능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요. 빨리 말할수록 제 말에 무게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들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불안에서 튀어나온 거니까요. 이런 적 있잖아요. 회의 끝나고 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었는데 싶을 때 그게 다 이겁니다. 마음은 정리가 안 됐는데 입만 바빴던 거 변화는 정말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동료가 반대 의견을 냈죠. 그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순간 또 그 느낌이 왔습니다. 가슴이 뜨끈해지고 말이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 아니야. 이건 충분히 가능해. 라는 변명이 입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순간. 근데 그때 문득 멈춰섰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한 박자 쉰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이걸 한 이유는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했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지? 하고요. 숨을 들이마시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 건가? 아니면 불안한 건가? 정말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자존심이 상한 건가? 신기하게도요. 그 질문을 하자마자 답이 나왔습니다. 아, 나 지금 자존심 상했네. 맞아요. 저는 동료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이디어가 부정당했다고 느낀 거였어요. 그래서 방어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말이 급하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굳이 지금 설명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끝이었습니다. 엄청 짧죠?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왜 답을 못하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어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두려워했던 일은 상상 속에만 있었구나. 저는 평생 빨리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침묵하면 무시당할 거라고, 한 박자 늦으면 기회를 잃을 거라고 믿었죠. 근데 실제로 멈춰보니까요.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줬습니다. 왜냐면 그때 나온 말은요. 진짜 제 말이었거든요. 마음이 정리된 후에 나온 말 불안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 말.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 아직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생각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때, 그때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 후로 저는 연습했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는 연습. 처음엔 어색했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누가 질문하면 자동으로 입이 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의식적으로 한번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 있지? 이 질문 하나가 저를 구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할 때는 말을 안 했습니다. 마음이 화가 났을 때도 일단 멈췄어요. 마음이 차분하게 제자리를 잡았을 때만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말이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제 말을 더 잘 들어줬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렸으니까요. 군더더기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요즘 말이 되게 무게감 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말을 줄였거든. 대신 마음을 먼저 챙기고 있어. 그러고 보니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던 순간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문장들을 떠올려 보면 그 말들이 사라졌음에도 제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말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그 많은 문장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말들이 어디선가 떠다니고 있지 않을까 하고요. 마치 보내지 않은 편지들처럼 작성했다가 지운 문자 메시지들처럼.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건 오해예요.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킨 말들, 입술까지 왔다가 되돌아간 문장들, 손가락 끝에서 맴돌다가 사라진 변명들. 처음엔 그게 아쉬웠습니다. 아, 그때 그 말 했어야 했는데 싶었죠.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느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제 의견을 말했는데 친구가 그건 좀 다르지 않아? 하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반박 논리가 쭉 펼쳐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읽은 책에서는 통계를 보면 분명히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했죠. 내가 그때 설명했어야 했나? 친구가 나를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며칠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제가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문장들이 사라졌음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할 필요 없는 말이었다는 증거다. 맞아요. 제가 하지 않았던 말들. 대부분이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말,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말, 이런 말들이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편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다른 팀원이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수십 개의 문장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먼저 제안한 건데요. 회의록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정말 부당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참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가 난 상태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감정이 섞인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만든다는 걸요. 대신 저는 나중에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팀장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차분하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그 수십 개의 문장들, 그 말들이 사라졌음에도 제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그 말들을 하지 않아서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는 걸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침묵하면 무능해 보여. 침묵하면 질 것 같아. 침묵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늘 말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침묵이 생기면 불안했거든요. 마치 그 공백이 곧 제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됐습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는 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평소 같았으면 바로 변명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이게 더 정확해요. 시간이 걸려도 퀄리티가 높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정확히는 대답하지 않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마음을 보니까 변명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상사의 지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이 보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상사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조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변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제 업무 방식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변명하는 대신 개선할 점을 찾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은 마음을 정리하는 공간이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마음이 덜 상처 입는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변명했다면 제 마음은 더 상처받았을 거예요. 왜 내 노력을 몰라주지? 왜 나만 자꾸 지적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침묵했더니 제 마음이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묵이 제게 공간을 준 거예요. 상처받지 않을 공간, 생각할 공간, 마음을 가다듬을 공간. 또 한 번은 친구가 제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해.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반박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넌 몰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날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친구 말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그냥 굳이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침묵함으로써 제 마음이 방어 모드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요. 친구의 말을 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요.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머릿속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시끄러웠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속 문장들이 만들어지고 대답들이 준비되고 변명들이 정렬되고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아, 이 말도 추가해야겠다. 근데 말을 덜어내기 시작하니까 그 소음들이 줄어들더라고요. 한 번은 회의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손을 들고 제 의견을 쏟아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걸 조용히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도 의견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말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팀장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신 분? 그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했어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걸로 진행합시다. 예전 같았으면 10분 동안 설명했을 내용을 저는 1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덜어낼수록 마음의 소음이 줄어든다. 대답하지 않은 선택이 마음을 가볍게 한다. 정말 그랬습니다.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제안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 예전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줄이면서 깨달았어요. 꼭 답하지 않아도 돼. 꼭 설명하지 않아도 돼. 꼭 증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형,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적어졌어요? 예전에는 말 진짜 많았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말을 비워내고 있어. 그랬더니 마음도 같이 비워지더라. 후배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머릿속도 시끄러워. 근데 말을 줄이면 머릿속이 조용해져.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보이거든. 후배가 아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을 버렸더니 마음의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말하지 않은 문장들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문장들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보다 먼저 호흡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호흡을 의식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말하기 직전에 여러분의 호흡이 어떤지요? 저는 이걸 알게 된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느 날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꺼냈고 저는 평소처럼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제 호흡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져 있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얕고 빠르고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아직 말을 하기도 전인데 제 몸은 이미 긴장 상태였던 겁니다. 나 지금 숨이 왜 이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할 때마다 호흡도 같이 급해지고 있었다는 걸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말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급하게 말하려고 하면 호흡도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면 마음도 더 급해지고요. 악순환이에요. 급한 마음, 빠른 호흡, 급한 말, 더 급한 마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 자신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는 순간을 알아차려라. 호흡과 말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진짜 그랬습니다. 저는 그 후로 제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기 직전에 제 숨이 어떤지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발표할 때 마이너스 호흡이 빨라요. 누군가와 논쟁할 때 마이너스 호흡이 얕아요. 변명하려고 할 때 마이너스 호흡이 막혀요. 신기하게도 제가 급하게 말하려고 할 때마다 호흡이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호흡이 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같았어요. 반대로 차분하게 말할 때는 호흡도 깊고 고요했습니다. 한 번은 후배와 차분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는 대화였죠. 그때 제 호흡을 느껴보니까 자연스럽고 편안하더라고요. 아, 이게 정상적인 호흡이구나. 그동안 저는 제 호흡을 의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숨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호흡이 제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친구가 제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반박했을 텐데 그날은 먼저 제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내 숨은 어때? 역시나 숨이 가빠지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말이 목까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반박하고 싶었던 마음이 호흡을 고르자 스르륵 내려앉는 거예요. 꼭 말해야 해라는 압박도 사라지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을 늦추려면 먼저 호흡을 늦춰야 한다는 걸요. 호흡을 의식하기 시작한 후로 저는 새로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숨을 고르는 연습?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빨리 대답하는 법을 배워왔으니까요. 천천히 숨 쉬는 법은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답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는 겁니다. 한 번은 상사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네, 이틀이면 됩니다.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먼저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 짧은 순간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틀이면 정말 가능한가? 아니면 불안해서 빨리 답한 건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틀은 빠듯하다는 걸요. 사실 사흘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사흘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알겠어. 사흘로 하자 하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숨을 고르지 않고 바로 답했다면 이틀이면 됩니다 하고 나서 밤샘 작업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근데 한 호흡을 고르자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하라.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두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둔다는 게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마음을 억지로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알아서 가라앉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제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제게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대응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먼저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그래, 화가 났네. 근데 신기한 게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화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친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야.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겠지. 호흡을 고르는 동안 제 마음이 스스로 이해에 도달한 겁니다. 제가 애써서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숨을 쉬는 동안 자연스럽게요. 저는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좀 그랬어. 친구가 깜짝 놀라며 미안,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화난 채로 바로 대응했다면 싸움으로 번졌을 겁니다. 근데 한 호흡을 고르자
감정이 아닌 사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기다림의 훈련. 이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건 불편함을 견디는 거거든요. 침묵은 불편합니다. 답하지 않는 순간은 어색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견디고 숨만 고르면 그 뒤에 오는 말은 훨씬 더 단단합니다.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여러 사람이 격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커지고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누군가는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응 방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고요한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밖은 시끄러운데 제 안은 조용한 겁니다. 사람들이 열변을 토하는데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요구나.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호흡이 지나가면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든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처음으로 확보하게 된다. 그거였습니다. 저는 평생 말로 제 자리를 지켜왔어요. 말을 해야 존재감이 생긴다. 말을 해야 인정받는다. 이렇게 믿었죠. 근데 호흡을 고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는 여기 있다는 걸요. 침묵 속에서도 제 마음은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오늘 조용했어? 평소에는 의견이 많았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들으려고요.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려고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자세네. 요즘 내가 하는 말들이 예전보다 훨씬 무게감 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 호흡 늦추는 것. 이게 말을 잘하는 비결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호흡을 의식했어요. 들숨, 날숨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느껴지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고요가요. 그 고요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말로 덮고 생각으로 가리고 감정으로 흔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호흡으로 돌아오면 그 고요는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호흡은 나를 고요로 데려가는 달이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숨을 쉬자. 그러면 말이 마음을 앞지르지 않는다. 그 후로 저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무조건 한 번 숨을 쉬는 거요. 전화를 받기 전에 마이너스. 숨 한 번 이메일 답장을 쓰기 전에 마이너스. 숨 한 번 회의에서 발표하기 전에 마이너스. 숨 한 번 이것만으로도 제 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말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진짜 제 말이었어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호흡과 말은 정말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호흡을 늦추면 말도 자연스럽게 늦춰졌어요. 그리고 말이 늦춰지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말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말을 이끄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과 말 사이에 호흡이 있다는 걸요. 한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숨 한 번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이상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한 말 저 자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 제 말에 반대하면 저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말이 무시당하면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았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그냥 말일 뿐인데 제가 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의견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렇다고 제가 틀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한 동료가 제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좀 오래된 거 아닌가요? 최근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 심장이 쿵쾅거렸을 겁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변명을 늘어놓고 아니에요. 이건 맞는 데이터예요. 라고 우겼겠죠.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내가 사용한 데이터가 오래됐나? 맞네. 좀 오래됐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최근 데이터를 다시 찾아볼게요. 지적 감사합니다. 끝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 마음이 안 다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제대로 준비 못했구나, 창피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괴로웠을 텐데요. 왜 안 다쳤을까요? 제 말과 저를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 둘은 다른 겁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해서 제가 틀린 사람은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곧 나라는 오래된 착각을 내려놓아라.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훼손되지 않음을 확인하라. 이 말씀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는 평생 내 말 나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 말을 지키는 게 곧 저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죠. 누가 제 의견에 반대하면 끝까지 방어했습니다. 설령 제가 틀렸어도요. 왜냐하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제 말이 틀려도 저는 여전히 저였어요.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제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말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틀려도 돼.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 말이 틀린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견을 말하는 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누가 반박해도 방어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관점은 생각 못했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네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과 저는 분리되어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여유로워? 예전에는 누가 내 말에 반대하면 진짜 열받아 했잖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말과 나를 분리했거든. 그랬더니 훨씬 편해. 친구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내 말이 틀릴 수 있어. 근데 그게 나를 틀린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 그냥 이번 의견이 틀렸을 뿐이지. 친구가 아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과 나를 분리하고 나니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이 단정해진 거예요. 뭐랄까요? 흐트러지지 않는 느낌? 예전에는 제 마음이 항상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이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근데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제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조언을 쏟아냈을 겁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해.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들었어요. 친구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었어요. 친구가 다 말하고 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내가 해줄 말이 있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친구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잘 들었어. 친구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정리됐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조언도 안 했는데 친구 마음이 정리됐대요. 신기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긴다. 말의 양이 줄어드는 대신 마음의 무게는 차분해진다. 정말 그랬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차분해졌어요. 가벼워진 게 아니라 단단해진 거죠.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해야 뭔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제가 똑똑해 보이고 유능해 보인다고 믿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이 많으면 오히려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이것도 말해야 하고 저것도 설명해야 하고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죠. 반대로 말을 줄이면 마음이 한 곳에 모입니다. 정돈되는 거예요. 한 번은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이 걸린 자리였죠. 예전 같았으면 준비한 말을 다 쏟아냈을 겁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뛰어난지 30분 동안 떠들었겠죠.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핵심만 말했어요. 딱 3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사에게 필요한 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끝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간단 명료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은 게 신뢰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정돈된 마음에서 나온 간결한 말이 더 신뢰를 준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을 줄이니 마음이 무거워질 줄 알았다. 근데 오히려 가벼워졌다.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단정해졌다. 흐트러지지 않는 느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말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 꾸밀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는 말. 한 번은 후배가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였죠.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아니면 길게 훈계했겠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이 실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섞어서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수했네.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후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마 제가 화낼 줄 알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수정할게요. 응. 도움 필요하면 말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후배가 저한테 말했어요. 형, 진짜 감사했어요. 화내실 줄 알았는데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웃으면서 뭐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제가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 뒤에 나오는 말은 억지스럽지 않고 꾸밈이 없다. 말이 마음을 대신 끌고 가지 않고 그 뒤를 조용히 따르기 시작한다. 딱 그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제 말이 마음을 끌고 갔어요. 마음은 화가 나 있는데 말은 괜찮아요 라고 하고, 마음은 불안한데 말은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따로 놀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말이 마음을 따라가요. 마음이 차분하면 말도 차분하고, 마음이 솔직하면 말도 솔직해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편안해? 뭔가 자연스럽고. 저는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마음을 먼저 보거든. 말하기 전에. 그게 무슨 뜻이야? 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말이 알아서 나와. 친구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말하기 전에 항상 확인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 있지? 마음이 불안하면 말을 안 합니다. 마음이 화나 있으면 일단 멈춰요. 마음이 차분하고 단정할 때 그때 입을 엽니다. 그러면 나오는 말은 억지스럽지 않아요.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 말이에요. 진짜 제 말. 그리고 그 말들은 힘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길지 않아도 무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먼저 있고 말이 그 뒤를 따르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말을 잘하는 비결은 말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말씀처럼 말은 마음의 뒤를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정하면 말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져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 그게 가장 좋은 말이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는 평생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제 말이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노력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말을 잘하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똑똑해 보이게 말하려고 애썼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제 말에 권위를 실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오,
이 사람 말에는 무게가 있네라고 생각해 주길 바랐죠. 근데 신기한 건요. 열심히 노력할수록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열심히 발표해도 그렇긴 한데 라는 반응 친구들한테 진지하게 조언해도 그래, 알겠어 하고 흘려듣는 느낌.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을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지 돌아보라 의식하는 순간 이미 고요에서 멀어진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존중받고 싶다는 생각에 너무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똑똑해 보일까? 저렇게 표현하면 신뢰를 줄까? 이 단어를 쓰면 전문가처럼 보일까? 제 머릿속은 온통 이런 계산으로 가득했어요. 말을 할 때마다 상대의 반응을 의식했습니다. 지금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존중해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 번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는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말투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상적일 거야. 이 표현을 쓰면 전문적으로 보일 거야. 발표 당일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대로 말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죠. 근데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 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표는 깔끔했어. 근데 뭔가 형식적이네. 진짜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진짜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존중받기 위해 포장한 말이었죠. 이렇게 말하면 인정받겠지 하는 계산으로 만든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존중받고 싶어 할까? 왜 그게 나를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의식하는 게 문제였다는 걸요. 의식하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연습했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으로 쉽지 않았어요. 평생 갖고 있던 욕구를 내려놓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근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요. 회의 시간에 발표할 때 어떻게 보일까? 대신 내 생각은 뭐지에 집중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존중받고 있나? 대신 내 마음은 어디 있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진 게 아니라 태도가 먼저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예전 같았으면 저는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을 겁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해. 내 말에 무게를 실어야 해.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천천히 들었어요.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호흡 쉬고 제 생각을 정리한 다음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제 말에 더 귀 기울이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의견이 제일 좋았어. 차분하고 설득력 있었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설득력이 있었다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달라진다. 서두르지 않는 자세, 설명하려 들지 않는 마음이 자리를 잡는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변화를 의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자연스럽게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서두르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설명하려 들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으니까요.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치는 이미 거기 있으니까요. 한 번은 친구와 의견이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얘기였죠. 친구는 어를 지지하고
저는 B를 지지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열띤 토론이 됐을 겁니다.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면서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친구가 어를 지지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고요. 친구가 다 말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B를 지지해. 근데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친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너 달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진작 싸웠을 텐데.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굳이 내 의견을 관철시킬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 생각이 달라도 괜찮잖아. 그날 이후로 친구와의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걸 인정하게 됐거든요. 제 태도가 달라지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할 때 사람들이 방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득하려고 들었으니까요.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편안해했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으니까 그들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게 무게가 생긴 거예요. 뭐랄까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받는 느낌? 한 번은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의견을 내는 걸 듣고 있었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팀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2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임원이 말씀하셨어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생각을 차분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왜일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마음에 자연스러운 무게가 실린다. 존중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남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존중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차분하게 제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느껴진 겁니다. 이 사람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네. 서두르지 않네. 뭔가 중심이 잡혀 있어.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전달된 거죠. 어느 날 후배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형,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후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을 챙겨. 급하게 대답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한번 숨 쉬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게가 생겨. 후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말은 가벼워. 왜냐하면 목적이 인정이지 진실이 아니니까. 근데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온 말은 무거워.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얻으려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냥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거지. 그게 진짜 무게 있는 말이야. 후배가 아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존중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중은 애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존중은 그냥 생깁니다. 제 마음이 고요할 때, 제가 서두르지 않을 때, 제가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거라는 걸요. 존중받고 싶어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저, 인정받으려고 애쓰던 저, 그게 진짜 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고요하고 말이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는 저, 그게 원래 제 모습이었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 말씀처럼 존중은 의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제가 저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저를 존중하게 되는 거였죠. 급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것들이 전부 제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존중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되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존중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챙길 뿐이에요. 그러면 존중은 저절로 따라오니까요. 어느 날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일이 꼬였고 거래처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상사한테 지적도 받았죠.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방어하느라 정신없었을 겁니다. 변명하고 설명하고 증명하고.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한 호흡 쉬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지?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연락드릴게요. 오후에 상사가 제 보고서를 지적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숨을 쉬고 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나는 방어하고 싶은 거야? 상사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극 앞에서도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적 기준이 생긴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태도가 굳어진다. 제 안에 기준이 생긴 겁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돼. 이게 제 기준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자극이 와도 먼저 제 마음을 확인해요. 한 번은 제가 쓴 글에 악플이 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반박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 번 숨을 쉬고 제 마음을 확인했어요.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들이 제 입장을 대신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좀 특이했어요. 동료들이 물었죠. 왜 이렇게 해?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예전 같았으면 30분 동안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해보고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제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니까 오히려 더 임팩트가 있었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입증하려는 마음이 잦아든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서 마음은 더욱 또렷해진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데 제 인생 선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 왜 그 일을 시작했어?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좀 무모한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열심히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글쎄 해보고 싶었어. 제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선택이 옳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는 사람 말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후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클라이언트가 계약 취소하겠대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급해졌을 겁니다. 근데 저는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일단 앉아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후배 말을 끝까지 듣고 한 호흡 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연락해 볼게. 차분하게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계약은 유지됐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는 삶이 결국 마음을 존중하는 삶이었음을 받아들인다. 말은 줄었으나 마음은 스스로에게 정중해진 상태로 이야기를 마친다. 저는 이제 마음을 존중하는 법을 압니다.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제 자신을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오늘 저녁 공원을 걸으면서 제 호흡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고요가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제 안의 고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박자 늦춰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먼저 제자리를 찾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한 번만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게 지금 너는 어디 있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말보다 먼저 고요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서두르지 않는 고요한 자신을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게 지금 너는 어디 있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이 먼저 제자리에 서면 존중은 애써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말보다 먼저 고요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급하지 않은, 서두르지 않는 고요한 당신. 그게 진짜 당신이니까요.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말하기 전에 숨 한 번 쉬어보세요. 그 짧은 호흡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한 호흡 쉬고 마음이 원할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도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니까요.